퍼터를 못해도 너무 못하는 거죠. 못한다. 제가 제안한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굉장한 어떤 획기적인 퍼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안녕하세요, 로리박입니다.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서서, 항상 앉아서 했다가 오늘 좀 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나 앉아나 비슷하지. 오히려 더 낮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골설 특집. 자, 이번 주부터 짧으면 6화, 길면 8화에 걸쳐서, 자, 우리가 골프 스코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퍼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기적의 퍼팅 도우미 시리즈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 퍼팅 특집을 준비한 계기를 좀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마추어들 굉장히 많이 가르쳐봤잖아요. 실내에서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필드에 가서 이제 실제 머리도 올려주고 네. 또 어느 정도 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뭐 2박 3일, 3박 4일 프로그램들을 하여튼 엄청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가 보면 퍼터를 못해도 너무 못하는 거죠. 너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에이 그냥 뭐 좀 하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하고 또 어느 정도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에이 퍼터 뭐 내가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언젠가는 좀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만만하게 봐요. 그런데 평생 퍼터 상태가 그 상태예요. 그래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또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한 연구나 고민 또 뭐 장치의 개발 이런 것들을 저는 저 나름대로 어쨌든 평생을 해왔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제가 결심을 해서 이거를 좀 모아서 정말 그 퍼터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시리즈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인 거는 제가 제안한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굉장한 어떤 획기적인 퍼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 제자들과 함께 경험해 온 것들을 뭔가 좀 제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구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지금 네. 백돌이부터 지금 70대 칠 때까지 네. 늘 퍼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아마 프로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네. 근데 뭐 요구하는 기준의 수준이 달라서 그래서 이번 시리즈가 저 자신도 지금 선생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 퍼터를 너무 못한다. 네, 너무 못한다를 이건 인정하셔야 뭔 돼요. 얘기예요?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퍼팅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좀만 연습하면 내가 금방 나아질 거야. 이까짓 거 싶지만 실제로 프로들이 골프가 정말 어려워서 못 해먹겠다라고 때려치거나 아니면 골프하다가 입수가 와가지고 야 이거 완전 입수라는 거 거의 병적 현상이에요. 정신병이거든요. 때려치는 것의 대부분은 1m 퍼팅이에요. 한 8, 90%가 숏퍼팅이 어려워가지고 때려치는 거거든요. 그 프로를 포기하신 분들 대부분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프로들과 아마추어를 비교해 보면요. 저는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역차별이요? 네, 역차별이 존재한다. 이게 역차별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연습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죠. 그죠? 프로들 연습 많이 하고. 자, 근데 아마추어는 생각해 보세요. 연습할 데가 없어. 없죠. 연습할 기회도 없고. 일단 연습량에 있어서의 역차별이 존재한다.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런 거 알죠? 프로들은 굉장히 빠른 그린에서 하죠. 그렇죠. 프로들의 그린은 되게 빠르죠. 그리고 아마추어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빠른 그린이 어려운 그린이라고 생각하죠. 네. 너무 빨라 이러잖아요. 아니, 빠른 그린이 쉬운 그린이에요. 빠른 그린에서 3펫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빠른 데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빠른 그린에 적응할 시간이 없이 경험치가 없이 갔지만 사실 빠른 그린이 뭐예요? 빠른 그린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관리를 관리가 엄청 하는 잘된 그린이죠. 그린. 예. 막 시합에 한 번 있다 그러면 밀고 또 깎고 밀고 깎고 하면서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걸까요? 잔디 상태를 균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잔디의 저항이라든지 잔디의 요철이라든지에 의해서 공의 방향이 바뀌지 않게 만드는 침대로 그림이에요. 간다. 네. 본대로 간다, 본대로 침대로 침대로 간다. 간다. 이게 빠른 그린이에요. 간혹 느린 그린에서는 침대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가죠. 잔디가 균질하게 자라있지 않아서 가다가 이렇게 틀어진다든지 보이지 않는 경사들이 있는다든지. 그리고 홀 주변에 도넛 현상 때문에 뭐 이렇게 틀리게 그렇죠. 간다든지. 예. 그러니까 빠른 그린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균질한 그린을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은 그게 더 쉽죠. 익숙해지기만 하면. 근데 보통의 우리 아마추어들은 가면 보통 2.7, 2.8 이렇게 치다가 어떤 좀 관리를 잘 해놓은 3.2. 3.0, 뭐 네. 3.2 이거 완전 질이죠.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저는 안 어려워요. 저는 오히려 빠른 그린이 좋아요. 느린 그린이라는 건 뭐 2.5, 2.4 메타예요. 메타. 이 정도 되면 엄청 힘을 줘서 쳐야지 가죠. 3.2 내리막 걸리면 엄청 어려운데.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빠른 그린이라는 건 뭐예요? 적은 운동량으로 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쳐야 될 게 그렇죠. 이렇게만 쳐. 그러니까 운동량이 적어진다는 건 뭐야? 모션이 적어진다는 건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GA 투어 같은 데 보면 살짝 툭 이렇게 치는데도 쫙 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막 큰 동작을 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오차 범위가 훨씬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빠른 그림이라는 게 역차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죠. 자, 골프장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어느 게 더 들겠어요? 빠른 그림 만드는 게 훨씬 더 돈이 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차별 속에 우리가 있냐면 프로들은요. 그린에 관해서 거의 토목 건축기사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네, 프로들은 18개 홀이 거의 그린 스피드가 같아요. 관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각 우리는- 홀별 그린의 그렇죠. 그 속도의 균이랑. 근데 우리는 어떤 그린은 빠르고 어떤 그린은 느리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골프장에 가면 난장판이에요. 맞아요. 똑같이 제가 지금 골프를 30년째 치고 있는데 제가 그 뭐 어느 홀에선 세게 치고 어느 홀에서는 약하게 치고 이러겠어요. 비슷하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홀에 가면 그냥 훌러덩 지나가 버려. 그거는 골프장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잘못 읽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린을. 그다음에 이 보세요. 정보에 있어서도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우미 시리즈는 아마추어들의 이런 역차별,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 혹은 연습 도구, 연습 방법 이런 것들을 쭉 개발해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부분도 선생님 보면은 아마추어가 프로의 영역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이 퍼팅 영역 아니에요? 뭐 드라이버나 그렇죠. 뭐 아이언이나. 예를 들어서 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프로들은 보통 이제 요즘 대회는 거의 300m를 쳐야 근데 이거는 아마추어한테는 비현실적이죠. 이거는 뭐 거의 하루아침에 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거는 특별한 사람, 신체적인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이나. 그런데 프로들은 대회에서 300m를 마음먹고 치면 보낼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달래쳐서 250m, 230m만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평생을 노력해도. 근데 퍼팅 같은 경우는 좀만 노력하면 뭐 프로 레벨은 아니더라도 꽤 잘하는 이 퍼터로 성장할 수 있는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아마추어들을 오랜 세월을 가르쳐 보니까 뭘 못하냐? 첫 번째 공의 포지션을 정확히 못 잡아요.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게 몸과 공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공을 왼쪽에 놓을 건지 오른쪽에 놓을 건지 앞에 놓을 건지 뒤에 그렇죠. 놓을 건지 예, 어디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몸을 눈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공을 여기다 놓은지 그 다음에 어디다 놔도 좋아요. 사실은 일정하게만 한다면 근데 일정치 않는 게 일정하게 놓으면 그런데 이 일정이라는 것이 아니 틀린 곳에 일정하게 놓으면 계속 그렇죠. 틀릴까?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불안정하지만 예를 들어 내 눈을 기준으로 나는 여기다 공을 놓는다. 위에서 봤을 때, 이 위에서 이렇게 비춰봤을 때 여기다 놓는다 그러면 여기다 일정하게 놓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약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어느 날은 여기다 놓는데 어느 날은 여기다 놓는다는 요 공 반개의 차이가, 공 2분의 1의 차이가 롱퍼팅에서는 영향이 덜하지만 숏퍼팅에서는 들어갈 게 안 들어가고 빠지고 옆으로 이런 일로 벌어져요. 요 오차가. 그게 홀컵 1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요렇게 가면 들어갈 건데 여기 요렇게 가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공 반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볼 포지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2cm 정도의 차이만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진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볼 포지션을 일정하게 가져가지 못하더라. 첫 번째 문제. 이걸 어떻게 일정하게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제가 이제 계속 왜 이렇게 일정하지 못할까? 심지어 저조차도. 제가 지금 30년째 치고 있는데 제가 체크를 해보면 어느 날은 여기 있다가 어느 날은 여기 있다가 어느 날은 여기 있다가 어느 날은 여기 있다가 이래요. 그래서 프로들 연습도 보면 거울 놓고 이렇게 연습하는 게 그렇죠. 그게 그 체크하는 거예요. 프로들도 그걸 체크하는군요. 자기가 퍼터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거울을 놓고 속되면 아 내가 이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걸 자기도 모르게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래도록 해왔던 거죠. 연습 과정에서도 실전에서도.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퍼터에 높낮이 컨트롤이 안 돼요. 지면에서 이렇게 얼마나 떠다니냐에 대한 자, 문제.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퍼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퍼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요 높낮이 관리가 안 돼. 90%의 아마추어들은 대가리 치죠.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공이 있으면 위로 지나가요. 위로. 요 바닥에서 보세요. 요 정도 떠야 스윗 스팟에 맞죠, 지금. 한 1cm 정도 떠야. 바닥에서 요만큼 떠야. 그죠? 이렇게 맞아야 되죠? 그렇죠. 예. 이거보다 더 뜨면 이렇게 맞잖아. 대가리만 거죠. 그러니까 대가리를 맞을 뿐 아니라 퍼터의 날에 가서 맞죠? 이렇게. 예. 이렇게 날에 맞는다니까, 이렇게 날에. 이거를 퍼터를 낮게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프로들은 동전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요. 요 위에 동전만 걷어내는 퍼팅 연습을, 스트로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우리가 지면에서 떠다니는 조건 하에 가장 낮게 지나가는 게 좋은 건가요? 이 퍼터 바닥에서 네. 거의 동전 하나 갭을 요 사이에 2mm, 1mm? 동전 하나 약 2mm에서 3mm 정도 떨어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까 떠오르면서 맞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도. 그럼 여기 퍼터 자체가 로프트가 좀 있고 그럼 얘가 전진회전이 잘 벌려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맞는다니까? 퍼터가 이렇게 맞는다니까? 요 날에 와서 맞는다고. 그럼 그러니까 선생님 2mm 떠서 맞는 거하고 4mm 떠서 맞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센터 맞아야 네. 힘이 제대로 전달되면서 작은 백스윙으로도 정확히 터치가 돼서 네. 이것도 스윗 스팟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물컹해요 실제로 이렇게 맞아보면 퍼터도.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사람은 되게 퍼팅 스트로크가 커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도 많은 영향이 있다는 거죠. 있죠, 그죠? 있죠. 어쨌든 무게 중심의 센터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연장선상에서 수직 관계로 얘 센터가 저렇게 이해하니까 이렇게 좋네요. 맞을 때 가장 에너지 전달이 좋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구름이 생기면서 공이 걸어가겠죠. 저는 늘 이런 상상. 이렇게 되겠죠. 아니, 이렇게. 저는 이런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죠. 이렇게 여기 끝에 여기 구처럼 돼 있을 때 네. 이 끝에를 내가 탁 쳐야 되겠다. 그게 아니네. 아니죠. 이 센터와 올라가면서 그래서 퍼터도 로프트가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랬을 때 요 힘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힘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오버런이 생기는 거죠. 전진에 너무 당구를 많이 생각해요. 당구에 오시는 위를 치죠. 씻기는 아래. 그래서 씻기 치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여기를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퍼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 끄트머리에 가서 맞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래서 아마추어들을 가리켜 보면 두 번째 굉장한 실수가 이게 제대로 퍼터 스트로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스트로크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스트로크에 있어서 높낮이 컨트롤이 안 된다. 높낮이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낮게 가면은 볼의 어떤 터치감이 좋아지고 롤링이 좋아진다. 그렇죠. 그게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퍼터를 똑바로 놓지를 못해. 스퀘어로 이렇게.
놓지를 못한다. 이게 뭐냐면 퍼터가 대부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대부분 바닥에다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놔요. 아, 바닥면. 네. 힐이 내려오고 토가 올라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제대로 이렇게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퍼터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 그럼 바닥에 이렇게 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놓는 사람. 이렇게 놔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이렇게 놓는 보여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놓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근데 뭐 그런 사람보다 제가 가르쳐 보면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죠. 이렇게 되면 퍼터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전혀 쓸 수 없겠죠. 예. 손해 보는 거죠. 이렇게 놓으라고 퍼터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걸 개선해 줄 수는 없을까? 그러면 폼을 개선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폼은 참 개선이 안 돼. 개선이 잘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여기가 약간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실전에 가면 물론 프로들은 많은 연습을 해서 손의 각도가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잡고서 이걸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돼. 왜냐면 드라이버 아이언 칠 때 다 손목이 이렇게 되고 이게 편하거든. 이게 편하니까 그냥 편한 대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쨌든 도는 힘이 생긴다든지 이런 어떤 토크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더욱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 거죠. 그린을 정말 못 읽어요. 읽지 못한다. 그린 리딩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건 뭐냐면 그린을 읽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왼쪽이 높아, 오른쪽이 높아, 오르막이야, 내리막이야 대한 판단을 너무 못한다는. 그거는 캐디한테 의존하고 있어서도 그렇고 실제로 보려고 해도 되게 어려워요. 저는 30년째 봐도 어려워요. 저는 사실은 이 4번이 저를 가장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 똑바로 보내고 뭐 방향을 이렇게 똑바로 보내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린을 이쪽이 높은지 이쪽이 높은지를 잘 알지를 못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 1.2m 컨시드는 안 되는 어떤 거리 요만큼 남았어요. 이거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넣어야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야 왼쪽이 높아 오른쪽이 높아 확신이 안 돼. 확신이 안 들어요. 근데 더 헷갈리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잘 보지도 않지만 내가 가만히 보면 오른쪽이 높아 보여. 근데 캐디한테 물어보면 아니 왼쪽이라고 그래요. 똑바로인데요? 라든가 아니 왼쪽이 약간 있어요. 그러면 확신이 안 돼. 그냥 캐디 말 믿고 하든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애매해지죠. 타협해. 네, 맞아요. 대부분은 타협하게 돼. 그럼 그냥 가운데 보고 쳐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있든지 혹은 캐디 말대로 왼쪽이 높든지 라고 해서 뭔가가 실수가 나왔어. 그 다음서는 이제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디 말을 믿어야 되겠다 싶든지 아니면 이건 아닌데 싶든지 그러니까 완전 그 다음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도 캐디에 의존하는 편은 아닌데 그 쇼게임 상황이나 굉장히 중요한 퍼트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거기에 자꾸 그 캐디에 내가 맞다든지 아니면 캐디가 맞다든지 이 의견이 안 맞으면 하루 종일 헤매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헤매. 그 다음에 이 쇼퍼팅은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방침이 중요해요. 맞아요. 방침이. 네.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좋은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확신. 그게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똑바로야. 오케이. 되든 말든 똑바로 나죠. 이번에 약간 오른쪽이 있는데 조금 스피드를 강하게 해서 뒷병 빠르게 해서 그 경사를 이길 만큼의 스피드로 칠 거야. 안 들어가도 좋아. 라고 하는 방침이 확실히 서야 되고 그게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이건 안 들어가도 좋아. 그냥 내리막 경사도 굉장히 심하고 이러니까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나는 컨시드 받을 거야. 컨시드 안에 넣겠다. 무조건. 이거 설사 2m 퍼팅이라고 하더라도 넣을 생각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근처까지만 가는 걸로 해서 그냥 확실한 컨시드를 받겠어라고 하는 퍼팅이 훨씬 더 유용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거기서 주르륵 넣겠다고 하다가 내려가면 거의 3퍼팅을 4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경사에 대한 그림을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근데 이걸 너무 못해. 너무 못해. 자, 그 다음에 거리 조절. 네, 이거 너무 못해.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아마추어들의 퍼팅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그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골프 인구의 증가 속도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실력이 안 느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여기서
요 기적의 퍼팅 도우미를 통해서 제가 만든 장치, 도운 어떤 연습 방법, 또 거리 조절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제품도 소개해드릴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퍼팅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골프도 훨씬 재밌어지고 골프 인구가 느는데도 저희가 일조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골프 생각합니다. 대중화에. 자, 그래서 지금부터 퍼팅 도우미 제 1탄부터 6탄까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6부작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네. 구독자분들이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아,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 완전히 여러분들 진짜 획기적인 얘기를 저희가 이제 계속 한 편 한 편이 다 달라요. 네. 그럼 그 6가지의 저의 제안과 도움이 저는 여러분들의 퍼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거라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연습 도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 저희가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셔터를 기대해 주십시오.